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명태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2021년도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10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저도 봄학기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재미가 훨씬 없는, 교육 효과가 훨씬 떨어지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방학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 안목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어떤 항구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 어렵지만, 중대한 팬데믹이 있을 때 또는 이 바이러스들이 인류를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해서 재미난 역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에는 늘 이렇게 인간들의 이성적인 판단 이외에도 자연과의 계속되는, 특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21세기에, 그러니까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지금의 팬데믹이 어떤 사회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이 어떨까? 바이러스 사태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떤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918년에서 19년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3.1 운동을 할 때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 스페니시 플루가 있었고, 보시면 이게 영국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의 시작이 이제 한여름에서 시작이 돼서 작은 파고가 있다가 지금 바로 플루 시즌에 이렇게 늘어났고, 그러고 또 다시 이제 봄철에 환절기에 다시 늘어나는 이 3차 파고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2월 달부터 4월 달에 1차 파고를 겪어서 8월 달에 잠시 있었지만 지금 플루 시즌이 되면서 독감 시즌이 되면서 계속 늘어났고, 제가 지난주에 다른 강의에서 싱가포르하고 대만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가 여름에 되게 실패한 거로 돼 있었는데 지금 1차 감염을 잡고 나서 2차 감염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방역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가 상하이의 나라, 늘 여름인 적도 부근의 나라이기 때문에 플루 시즌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의 사태가 반복이 된다면, 이 플루 시즌을 지나면, 조금 환절기와 플루 시즌을 지나면 잠잠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 팬데믹을 벗어나기 전에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여름까지, 지금 이게 미국하고 유럽의 관계인데 빨간색이 미국이고 파란색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째 파고가 끝나고 나서 미국은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기승을 부렸는데, 유럽은 쫙 내려가서 6월 달까지만 해도, 7월 달까지만 해도 봐라, 유럽은 성공하고 왜 미국은 실패했냐고 그랬는데, 웬걸 지금 가을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더 많아졌고, 지금 또 1월 들어서 조금 지금 다시 치솟고 있어서, 영국 같은 데 많이 치솟고 있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K방역이 글로벌 표준이고 뭐 다 우리를 우려로 본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얼마나 입방정에 가까운 건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연초에 이 팬데믹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좌파적인 바이어스가 있다고 얘기하는, 비교적 CNN에 나온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 코멘테이터들이 2022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도널드 트럼프, unfortunately 도널드 트럼프, 이게 it pains me, 나 정말 이거 싫은데 도널드 트럼프가 될 거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he win again 2022년, 그래서 다 한 사람이 조 바이든이고 트럼프, 그래서 트럼프가 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은 게 뭐냐? 바로 이제 이 미국의 팬데믹, 우리 4.15 총선이 대패로 끝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단기적으로도 정치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재선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동안 국제 질서나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이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하고 많이 다르겠죠. 국제 질서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나 미국의 선거 결과를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펜의 서재에서 일찍 소개해드린 책이 총균세라고 하는 제리드 다이아몬드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왜 과거에 구대륙 유럽과 아시아에 대해 살던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신대륙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구대륙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거의 멸종으로 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총이나 쇠가 아니라 사실은 균에 의해서 다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두, 두창이라고 그러는데 천연두가 동물로부터 온 병인데 그래서 목축을 했던 구대륙 사람들은 이 천연두를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나 유전 형질이 발전이 됐는데 목축을 하지 못했던 신대륙에 있던 사람들은 천연두가 도입됐을 때 그냥 무방비상태로 죽어서 당시 인구야 호주에 있던 원주민들은 거의 다 죽었고 북미 남미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5% 미만으로 95%가 천연두에서 다 균에 의해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책은 균이 얼마나 세상 장기적인 거시적인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 스페인 독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스페인 독감은 당시 인구의 3분의 1인 5억 명을 감염시켰고요. 약 5천만 명, 지금 당시 인구의 30분의 1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단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아직 지금 우리 78억 명 중에 1억 명이 안 갔으니까 뭐 3분의 1이면 거의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만약 당시만큼 죽었다면 지금 뭐 2억 명 이상이 죽어야 되는 그런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한 책이 롤라 스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페일 라이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운 이유가 스페인 사람들이 되게 억울하다는 거죠. 재밌는 일인데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요. 스페인은 전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국가로 스페인에 참여하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언론을 통제했는데 독감 환자가 발생하니까 스페인에서 그걸 언론들이 보도하니까 스페인이 제일 먼저 보도했고 그게 마치 스페인에서 일어난 것처럼 해서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통상적인 독감들하고 많이 다르게 20대에서 40대가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빠들이 많이 죽으니까 고아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빠지고 부모를 잃고 불황자 시설에 수용이 되고 이렇게 자랐고 이들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제대로 못 먹고 불황자가 됐고 이런 어려움 겪었던 세대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군인이 돼서 약한 군대들, 체력이 떨어지는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 후에 놀라운 건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뭐냐면 팬데믹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 죽었으니까 건강한 파퓰레이션만 살아남았죠. 특히 그때 기저질환 중에 사람을 많이 죽였던 질환이 결핵인데 결핵 환자들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많이 죽었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 통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심장병이 있거나 또는 당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죽으면
그 다른 병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통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잡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심장병 환자나 당뇨로 죽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훨씬 적은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많이 죽게 되는데 그게 겹쳐지니까 그걸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통계를 내다 보니까 원래 병에 대해서 죽는 사람도 크게 줄어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과대 계산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도 끝났지만 건강한 층이 살아남고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베이비 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전쟁 종류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데 전쟁이 없었던 노르웨이와 스페인도 베이비 붐이 일어났던 거로 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베이비 붐을 부추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사회적 보건, 우리가 소셜라이즈드 헬스케어라고 국가가 국민 전체의 보건을 책임지는 져야 된다는 개념과 제도가 탄생을 해서 오늘날까지 보건이 정부의 중요한 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스페인 독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이제 훨씬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는 14세기 1348년에서 1350년의 흑사병이죠. 이 흑사병은 어느 정도였냐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시켰고요. 이때 줄어든 인구를 회복하는데 80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한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민둥산에 나무가 많이 이제 자라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너무 적어져 가지고요. 노동 자원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15세기에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훨씬 기회가 좋은 기회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에서 노동력을 덜 쓰는 쪽으로 이전을 하죠. 대표적으로 농업이 나달 곡식을 기르는 밭농사에서 축산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소를 기르고 이런 것들이 노동력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인구 감소가 되면서 농로가 부족했기 때문에 마을이 다 없어지고 이러면서 영주들이 농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봉건제의 몰락에 흑사병이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노동력이 적어지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영주들하고 땅 주인들 사이에 소작료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서 소작료가 많이 내려가서 복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주로 이제 해부학을 통해서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중심의 의학 지식에서 질병 중심으로 의학 지식이 관심이 이전을 했던 것이 흑사병의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지가 아주 재미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말라리아가 세계를 어떻게 바꿨나 하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읽은 기사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우선 이 말라리아가 얼마나 인류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나를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대부분이 유럽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아주 특정 지역에만 이주를 해서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리카의 제일 끝 남단인 남아공이고요. 그 유럽에서 가까운 지중해 연안 쪽이죠. 그 사하라 사막 북쪽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가운데는 케냐와 짐바브웨의 고산지대, 높은 지대, 대표적인 이제 그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죠. 이런 데만 백인들이 살고 다른 데는 거의 이주해서 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에 이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병이 많은데 말라리아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백인들이나 다른 인종들은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백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식민지를 해도 거기 로컬 사람들을 내세워서 지배를 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하고 신대륙으로 옮겨집니다. 사람을 따라서 모기도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세기부터 남미, 북미에 말라리아가 생겼는데 특히 이제 쿠바나 이쪽서부터 플로리다 이쪽이 사탕수수 농장을 유러피언들이 가서 많이 했죠. 거기에 모기가 많으니까 말라리아가 많은데 왜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 유러피언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원주민을 노예로 안 쓰고 흑인들을 노예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썼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라리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 원주민들은 말라리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고 아프리카인들이 잘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의 노예들 같은 노예라도 이 유러피안들이 아시아에서도 말라리아가 있는 이제 동남아 같은데 또 인도 같은 데서도 농장을 했는데요.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보다도 아프리카 노예들이 훨씬 값이 비싼 이유가 바로 말라리아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라리아가 없었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흑인 노예의 슬픈 역사도 있지 않았을 거고 또 이 흑인들의 노예 제도를 가진 갈등 때문에 남북 간의 남북 전쟁도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역사가 말라리아가 역사를 바꿨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말라리아는 훨씬 일찍부터 유럽 역사를 바꿨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가 상당히 오랜 동안 로마 제국이 유지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폰틴이라고 하는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이 말라리아의 열병이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외지인들이 이곳에 오다가 말라리아로 다 죽었기 때문에 로마가 말라리아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에 하니발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일부를 정복하지만 로마 전체를 정복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세기가 되면서 로마에 이 말라리아가 새로운 모기가 나면서 새로운 변종 말라리아가 오면서 이 로마인들도 여기에 아주 취약하게 다 감염을 시키고 죽게 만들면서 로마의 멸망에 크게 말라리아가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말라리아가 로마를 지켜주지 않아서 하니발이 알프스를 넘어가서 로마를 완전 정복을 해서 일찍 5세기까지 유지가 되지 않고 기원전에 로마가 정복됐다면 지금 유럽은 라틴어가 표준이 되는 그릭 문화권이 아니라 그 하니발의 페니시안 언어의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말라리아는 중세 역사를 많이 바꾸는데요. 1492년에서 1623년 사이에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 5명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래서 5번째 교황이 죽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마지막 죽은 교황이 그레고리 15세 교황인데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추기경들이 있었는데 로마에 온 추기경 중에 6명이 또 말라리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이 되려고 서로 정치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을 포기하고 빨리 바티칸을 탈출하는 게 목표가 돼서 교황 선정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600년까지 이렇게 헤맸는데 이 1630년에 예수의 수도사들 가톨릭의 제수이트 수도자들이 페루의 원주민들로부터 치료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신초나 나무라고 하는 껍질에서 껍질에 가루를 먹으면 이 열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 껍질 속에 있는 성분이 퀸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예수회에서 이걸 아주 비밀로 유지하면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의 우호적인 왕과 귀족들한테만 치료를 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치료를 안 해주게 함으로써 또 유럽 중세 역사가 바뀌게 되는데요. 영국이 혁명 와중에 그 크로멜이 이제 루이 왕을 죽인 크로멜이 상당히 그 개신교로 신교도로 가톨릭에 대해서 되게 반카톨릭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크로멜이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예수의 도사들이 치료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가톨릭을 억압했던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크로멜을 예수회에서 치료를 했다면 영국 역사는 크로멜이 단명하기 때문에 그 공포 시기가 일찍 끝났는데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